거기 그 298쪽에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근현대 문학이 있죠. 298쪽 1번 근현대 문학. 근대 현대라고 있잖아요. 이 근자 가까울 근자예요. 가깝 근현대 문학 그건 너무 쉽고 가보개혁부터 60년대 이르는 동안 문학 1894년 가복 옛날에 여러분 가복 경장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세대들은 맞죠? 가복개혁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장애의 장 마당 장자예요. 다른 사회 구조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문학 활동의 장 문학 장 여기서 보면 문학 활동의 장 이렇게 써놨죠 끝에. 네. 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문학 활동의 장 이렇게 나오면 문학 장 여기 문제가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독립신문 나왔죠. 여기 보면 국문을 사용한 최초의 매체 개화와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근대문학의 장을 마련한 신문. 여기 신문 나왔잖아요. 신문. 독립신문. 이런 문제는 나오면 이거 틀리면 맞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맞을 게 없죠. 자 4번 동인지. 동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사상을 가진 뭐 창조, 백조, 폐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게 다 동인지예요. 창조, 백조, 폐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같은 생각. 그 다음 뭐예요? 연재소설. 이거 자의어의 시를체 연재소설. 신문에 연재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을 연자 연재소설. 여러분 그 이광수의 부정 알죠? 네. 연재소설이었어요. 네. 신문에 연재됐었어요. 그게 나중에 최고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활자본. 옛날의 활자본이에요. 그래서 딱지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식 활판 인쇄기로 찍은 거예요. 인쇄. 그러니까 글자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구활자본. 개화기. 가보경장 이후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각종을 벌이는 시기 개화기라고 해요.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 그 다음에 개화가사예요. 개화가사. 개화기에 창작된 가사. 이건 너무나 뻔하죠. 개화가사. 그래서 이 시가 가운데 개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창가. 창가는 이제 아까 불을 창자라고 했잖아요. 개화기 시가에서 일컫는 창가는 최남성과 이광수 개인작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 최남성과 이광수에다 비틀 쳐보세요. 이게 이제 1910년대의 문학인데 1910년대의 문학을 최남성, 이광수예요. 자, 이 두 사람을 무슨 시대라고 혹시 아세요? 미인 문단 시대. 두 사람이 문단을 좌지우지했다. 이인 문단 시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최남선, 이광수.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맞죠? 이광수 무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채시. 그러니까 신채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들어는 봤죠? 네.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할 때 이 바다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해에게 소년에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뭐냐면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자. 이게 주제예요. 해에게 소년에게. 그러니까 구시대 유물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 자, 신소설. 여러분 최초의 신소설이 뭐죠? 이인직의 혈흔. 이건 최초의 자유시고 이인직의 혈흔. 최초의 신소설. 혈흔우가 이게 원래 이제 눈물 눕자잖아요, 한자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혈인우라고 쓰면 되지. 왜 혈인우라고 썼냐? 이게 일본어의 친일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왜냐면 일본어에서는 우리는 일본어 선생님이죠. 맞죠? 일본에서는 니혼고노 센세, 일본어의 선생님이라고. 반드시 일본어의 선생님을 쓰게 하니까. 니혼고노 아나타노 가코노 니혼고노 센세노 오나마야 난데스 카페보다 당신 학교 일본어 선생님 이름이 뭐냐? 그 노를 반드시 붙여. 명사 사이에 노를 붙여. 이게 친일 표현이에요. 노자. 이 노가 이 노라고 그러고 이게 뭐뭐의라 쓰죠. 아셨죠? 그러니까 혈흔이라는 게 친일 표현이에요. 이 혈흔을 보면 청일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일청 전쟁을 시작해요. 일청 전쟁을 시작. 자, 보세요. 그리고 연고전 알죠? 연고전. 네. 연세대로 그려야 돼.
연대에서는 연구전이라고 하죠. 고대에서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고연전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를 먼저 쓰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시작된다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 안 하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신소설 했고요. 그 다음에 태동기. 이 태아 할 때 특자 움직이는 거. 태동기. 근대문학의 태동기라고 불러보셨죠? 10년대를 주로 태동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경향문학. 13번을 하고 있어요. 경향문학. 1920년대를 초반에 나타난 사회주의적, 약간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은요,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아시죠? 네. 공산주의를 따르면 사회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진보적 색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향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의식, 경향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경향시가 뭐 어떤 작품이 있는지는 나중에 그때 가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분 그런 약간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동반자 작가. 이 동반자 작가는요, 이거 이런 거예요. 카프에는 가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념적인 성향, 계급 이념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카프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작가를 뭐라고 하냐? 동반자 작가. 자, 대표적인 동반자 작가 한 사람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서는 뭐 생각나요? 메밀꽃 핀부렴만 생각나죠? 네. 노령근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령근해. 여러분 이거 많이 공부해야 돼. 노령근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다 가까이 있는 곳에 배를 이제 그 몰고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1등석과 3등석이 있어. 이 배도 보면 우리가 비행기 보세요. 1등석하고 2등석하고 이코노미에서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네. 뭐 1등석은 막 한 10배 될 거예요, 아마.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등석에 탄 사람은 완전 부르주아고 3등석에 탄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지.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비판하는 작품이 노령근해인데, 이 작품은 이효석이 과연 이런 작품을 썼을까 할 정도로 잘 이렇게 필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효석이 졸업반 시절에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 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카프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있는데 카프의 가담을 안 해서, 그럼 카프는 뭐냐?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거기다 써놓으세요. 카프 있죠?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카프 있잖아요. 원래 영어로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의 버릴 글자예요. 근데 그까지 쓰면 힘드니까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프롤레타리아의 뜻이 뭐라고요? 무산계급. 자, 그 다음에 주지주의. 자, 지성에 호소하는 시.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주지시예요. 자, 주지시의 반대가 주정시의 감정에 호소하는 시. 대표적인 작품이 김영랑의 뭐예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주정시예요. 모란이 지고 날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모란이 져버리면 내 한 해가 다 가. 그러니까 감정을 호소해서 안 했어. 감정을 막 이야기 360날 울겠다는 거야. 모란이 치면. 근데 주지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막 잃어도 그걸 커트시켜. 그런 걸 주지시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다와 나비.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아, 그런 게 주지시다. 자, 넘기시면 17번 시문학파가 있어요. 시문학파. 이거는 순수 서정시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대표적인 시문학파가 누굴까요? 정지용이 향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문학파이죠. 순수 서정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문학파의 반대말이 뭘까요? 시문학파의 반대말. 네? 안 시문학파예요? 삼녀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삼여시에 들어가요. 신동. 자, 그러면 이제 민요시. 이거는 이제 민요라는 집단의 양식의 형태로 쓴 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소설. 말 그대로 도시의 이야기죠. 도시의 이야기. 그걸 도시 소설이라고. 이 도시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농촌 소설에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농촌에 그러니까 자 농촌 소설부터 밑에 볼게요. 농촌 소설은 농촌의 이야기겠죠.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알잖아. 농촌. 그러니까 농촌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겠어요? 신문의 상록수예요. 신문의 상록수. 그건 알죠. 신문의 상록수 이런 거. 그다음에 이광수의 흙이라는 작품 있어. 이광수의 흙이라고 써. 이게 다 농촌 소설. 이광수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이 농촌 소설이고. 이 도시 소설은 도시의 어떤 세태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역사에 말 그대로. 그래서 1930년대 소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해서 그 가족의 그 운명, 세태, 번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가족사 소설. 이 가족사 소설은 여러분이 뭐 어떤 작품으로 들어갔으면 채만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군산에 가면 채만식. 차이한 어떤 최만식인 줄 알는 게 아니고 최만식. 군산에 가면 최만식 문학관이 있는데 최만식의 작품이 3대 이런 작품이 가족사 소설. 빨리 3대 이야기잖아요. 가족사 소설. 최만식의 작품이 여러분이 군산에 가시면 그 이성당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초원 뭐 사진관 있는 거 가져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암흑기가 있어. 22번 암흑기 있죠. 40년대 일제 말기에 일본의 탄압이 크게 달해 한국 문학이 창작 향유되기 어려웠던 시기. 실제로 국문과에서 시험 문제를 교수님이 냈대요. 1940년대의 한국 문학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 어떤 애는 그렇게 썼대. 그 당시에는 암흑기였으므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네. 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하여튼 이제 그 시기를 막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40년대. 그 다음에 청록파 또 나왔잖아. 요새 배운 게 또 나온다니까. 왜 청록파다? 네 이야기해보세요. 푸른 사슴이 아니라 대자연을 띄우는 사슴. 여러분 보세요. 국문학과 오시니까 한층 성숙해진 것 같지 않아요? 푸른 대자연을 띄우는 사슴이라니. 그래서 청록이에요. 자,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자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했어도 또 할게요. 실존과 존재의 차이가 뭐죠? 이걸 아니면? 자, 보세요. 실존과 존재가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자, 실존과 존재는 잘 보세요. 존재는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있는 거. 실존은 있어요. 있는 거 플러스 주체성. 아이덴티티. 뭔 소리냐? 멋있게 설명해. 여러분이 이제 딱 이 교실에 앉아 있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수업을 해도 무념무상으로 앉아 있어. 뭐예요? 존재. 그게 실존이라고요? 존재, 존재. 그냥 뻥하니 앉아 있다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는 누룽지 누가 먹었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 상관. 얘 존재. 실존은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들어서 내가 이번 학기에 기필고 A학점을 받고야 말 거야 하면서 막 눈이 띄엄띄엄 막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들어. 이거 실존. 아주 이렇게 설명 쉽게 해줘가지고.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아시겠죠? 여기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그런 게 실존 문학이니까 나는 누구인가? 실존이라는 건 뭐냐? 아이덴티티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실존입니다. 실존. 자, 그러니까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무슨 예요? 실존주의가 맞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들어보셨죠? 실존이 실존. 재밌죠? 저도 읽어봤죠. 전쟁 문학. 자, 25번. 말 그대로 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 말고 한다면 해밍웨이 작품들이 전쟁 문학이 많잖아요. 그죠? 무기의 다리거라라든가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든가 맞죠? 전쟁 문학이죠. 왜 그러니까 왜? 다 전쟁 문학이죠. 그다음에 전후 소설은 전쟁 후의 혼란함 이런 거 전후 소설이죠. 그런 거죠. 전쟁 후의 혼란함들 이런 것들 다 전후 소설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형상화하려는 거. 후유증, 내면. 그러니까 일종의 태백산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전후 소설인 거예요. 전쟁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이거 다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혁명 세대. 전쟁과 분단의 상처, 뭐 독재, 과도한 근대화 문화의 성찰, 혁명. 참여신제 나왔지라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작품이 누구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작품이 참여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동엽 말고 한 명 더 한다면 누굴까요? 한 명 더. 힘이 안 줄 거예요. 김수영이 참여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미식계로 하자.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사진을 미식계로 하자는 시가 있다니까 정말. 그 정도로. 자,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문자부터 나옵니다. 문 알죠? 문까지 틀렸죠? 자, 숭예문의 묘이 할 때 가문소설. 가문의 이야기예요. 가문소설을. 그러니까 이 가문소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대하소설이라고 해요. 대하장편소설이라고 하고 대하소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경리의 토지 있죠. 네. 가문소설이에요. 박경리 토지 보면 막 그 일가에 막 서희 이야기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네. 가문의 이야기예요. 자, 물을 문자입니다. 문제. 그다음에 문답체. 물 묻고 대답하는 체라는 뜻이겠죠. 문답체. 그다음에 이제 이건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귀를 대고 있으면 듣는 거고 문에다 입을 대고 있으면 이리 오너라 묻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신문, 백문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않다. 여러분이 백석의 이야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로 길상사에 가서 백석의 시를 가보신 분 아시죠? 제가 막 강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듣는 게 어때요? 훨씬 더 멋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문 불여일견. 다들 패자입니다. 그래서 폐업, 폐쇄음. 어렵지 않죠? 정도는 폐업, 가게 문 닫는 거 폐쇄음. 자, 오른쪽. 빗장관. 빗장. 그래서 관계언, 객관적 상감.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관계언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시면 배우실 건데 관계언이 뭐냐? 뭐예요? 쓰면 아실 거예요. 조사. 얻는 이가 주격조사, 뭐 을을 목적적 조사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걸 관계언이라고 해요. 관계언. 자, 객관적 상관문은 뭐냐? 상징. 객관적 상관문. 자, 객관적 상관문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다?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T.S. 엘리어트. T.S. 엘리어트 작품 뭐가 있다? 성문지.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은 피어나고 있죠. April is a cruelly season breeding lilac out of this land.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황무지는 뭘 의미하냐?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4월은 잔인한다 할 때 그 황무지는 뭐라고요?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얘기해요. 자, 열개자. 자, 전개. 그다음에 개화기. 전개, 개화기.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불열자예요. 자, 읽어보세요. 밑에 거. 검열, 열람실. 열람실. 뭐 이 정도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읽는 거니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날일자인데 1월 넘기세요. 밝을 명자 명백하다. 명백. 청풍명월. 그러니까 뭐예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때시자 시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설시조. 그 다음에 통시언화. 자, 이것도 좀 설명 좀. 통시언화기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지금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죠? 나 분명히 문학 한문 공부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국어학이 나오지? 공부가 이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 아까? 인터텍스트얼리티. 무슨 서? 간텍스트 서. 기억나요? 텍스트가 다 짬뽕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다가 시간 이렇게 써봐요. 여기다 보는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걸 통시 언어하죠.
자, 이게 가요까지 공간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언어.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짐승이란 말 쓰지, 짐승 같아요. 짐승의 옛날 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중생이 됐어. 여기에 다시 짐승이 돼요. 이것이 다시 짐승이 돼요. 이것이 다시 짐승이 돼요. 모르셨죠? 중생이 짐승이 됐다니까. 근데 요즘에 중생하면 이게 뭐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불교 그 절에 가면 중생들을 어쩌고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근데 원래는 짐승의 옛날 말은 중생이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시현. 공시현학은 이거예요. 야, 우리는 길이라고 그래, 길. 뭐에서 길이라고 좀 어려운가? 우리 김치라고 해, 김치. 전라도에서 뭐라고 해요? 김치. 자, 공간에 따라 말이 바뀌죠. 공시현. 쉽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 그러니까 통시언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학. 공시언학은 공간에 따른 언어학. 방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거보다 더. 근데 여러분 1학년이시니까 제가 너무 깊은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냥 그 정도만 딱 안는 1학년 수준에서. 자, 그 다음에 어둘 암자 암흑기. 아까 암흑기 이야기 했고 40년대. 그 다음에 오를 시자죠. 시시비비. 시비.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구인회가 또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수연삼방에서 구인회 공부하셨죠? 구인회 네. 거기 가신 분들 거기 막 분들 박태원도 있고 막 이상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거기 이제 회원이라고 나와요. 그 창간에 사회원에 보면 뭐 다 알 필요 없는데 김상용 있고 김상용 오른쪽에 두 번째 있죠. 네. 박팔량은 몰라도 돼. 김상용, 정지용, 이태준. 그때 이태준은 생가를 간 거예요. 저희가 수연삼. 김기림, 박태원, 이상, 김유정. 네, 김한태 이 사람 몰라도 돼요. 김유정. 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9명이죠. 네. 구인의 동인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쓴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307조 가정문서. 빨리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뭐뭐라면. 자, 그래서 즉, 약, 여. 자, 쓰세요. 그 음재료에 구. 진실로 구자에 구. 근데 만약에 비록 수. 그다음에 비록 종. 그다음에 이게 작은 미자인데 이거 미자도 만약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약비. 이 약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약 너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약비. 자, 그래서 가정문부터 볼게요. 조건. 여기 어떤 조건 밑줄 쫙 쳐봐요. 어떤 조건. 뭐뭐 한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 밑줄 쫙 치세요. 뭐뭐일 것이다. 자, 이렇게 쓰세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어떤 조건이 뭐라고? 뭐뭐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뭐라고요?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즉, 곧 직자니까 뭐뭐 한다면 곧. 같을 약자, 같을 여자, 진실로 구자 이게 다 뭐뭐라면일 때 있어. 그럼 약자가 뭐뭐라면일 때 있어. 그럼 내가 만약 할 때 약자가 이 약자 쓰는 거예요. 뭐뭐라면. 자, 밑에 행유 여력 찾았나요? 바로 밑에? 네. 행하고도 여력 남은 힘이 있으면 여자는 남을 여자거든요. 행할 행 있을요 남을 여 힘력.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곧 이는 뭐뭐로서라고 써요. 뭐뭐로서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는 뭐뭐로서라면 이상하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뭐뭐로서 하다라고 해서 알겠어? 뭐뭐로서 하다.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학문을 닦아라. 자, 아까 학문 기억납니까? 배우락자의 물을 문자 나오잖아요. 네. 물어보는 거. 배우고 물어봐요. 넘겨서 308쪽 두 번째 걸 볼게요. 자, 이때 구는 진실로 구자인데 만약의 뜻이에요. 만약 유용 여기서 용자는 쓸 용자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유용하자 해석되죠? 유용하자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자 됐죠? 기월 이이 가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이부터 보면 이는 뭐뭐일 뿐이다. 이에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기 이 있잖아요. 뭐뭐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뭐일 뿐이에요. 뭐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앞에 있는 기자가 틀 기자예요. 틀을 잡는다 들어보셨죠? 기월이라는 게 틀을 잡는 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등용한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기월이이 가야 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여기서 이제 기월이라는 것 자체가 틀을 잡는 시기인데 보통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틀을 잡는 것이고 3년 유성이에요. 3년이면 뭐 한다? 이루는 바가 있다. 유성입니다. 해석되죠? 이루는 바가 있다. 이루는 바가 있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밑에 거. 수, 살지. 수는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숫자예요. 비록 수. 살, 죽일 살자. 지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도 무익, 이익이 없어. 무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더할 익자, 이익이 없고 지, 그 다음에 익, 그 다음에 화이에요. 여러분 문장의 끝에 이자가 나오면요. 자, 뭐뭐에 따릅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귀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장의 끝에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뭐뭐일 뿐이야. 그거 꼭 알았어요. 귀가 아니고. 그래서 단지 그 이익이 그러니까 화를 더한다. 화를 더할 뿐이다. 불난집에 붙이지 않을 뿐이다. 죽여도 이익은 없고 단지 뭐예요? 화를 더 부추길 뿐이다. 자, 그래서 수나 종, 이 종자가 원래 이제 종도 비록 종자예요. 비록 뭐만 할지라도. 자, 밑에 거 볼까요? 수, 운, 노병. 비록 그다음에 이 운자는 말할 운자를 써보세요. 말할 운. 비록 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병, 늙어서 병드셨다고 말했지만 역심, 이 심자는 심할 심자예요. 또한 심하게 너무나도 그다음에 이건 원래 맑을 청자인데 여기에서는 파리할 청자로 읽어요. 파리할 청. 그다음에 야윌리 조금 한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록 늙고 병드셨다고 하지만 또한 너무나 파리하고 야위셨다. 뭐 이런 거. 해석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미자, 이 작은 미자예요. 그 밑에 있죠. 작은 그 다음에 약비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이 약이 만약이고 비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미자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이때 작은 미자는 뭐뭇이 아니라면이라고 해석해요. 이걸 작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뭐뭇이 아니라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밑에 요 예만 하고 들어갈게요. 만약 아니라면 약비. 돌아올 한자예요. 돌아올 한자. 나자. 침범할 침자, 땅지자. 쓰셨어요? 돌아올 환, 나아, 침범할 침, 땅지. 그 다음에 이 병자는요, 병사, 병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싸움, 전쟁을 의미해요. 싸움, 전쟁. 불능이. 그때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친다, 멈춘다. 자, 해석해볼까요? 만약 돌아와서 우리의 침범한 땅, 그러니까 우리의 침범한 땅을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는 의미는 돌려준다는 뜻도 있겠죠. 돌아온다는 의미니까 돌려준다는 뜻도 있겠죠. 우리의 침범한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싸움은 불능이 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그칠 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능이니까 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아간 땅을 안 돌려주면 우리는 싸움을 그칠 수 없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거기 그 이제 8월 18일에 나왔죠. 거기 이행의 작품인데 자 거기 보세요. 한자 나오죠. 평생교. 자 그냥 불러드리면 쓸 수 있겠죠. 평생교구 진조영. 예, 떨어질 영자예요. 진조영. 그다음에 백발 상간 영여형. 그 다음에 정시 고루 명월야. 그 다음에 적성 처단 불감청. 자, 못 적으신 거 있나요? 다시 평생교구.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진조영. 그 다음에 백발상간 영여형, 정시고루, 영월야, 적성처단, 불감청. 보세요. 자, 이거 칠원절구라고 그래. 이걸 칠원절구. 자, 4.3으로 끊는 거예요. 4.3으로. 평생 동안 사귈 교자 옛구자예요. 옛구자. 여기서는 옛구자지만 친구라고 번역하면 돼요. 평생 동안 사귄 친구. 여기가 해석돼요? 사귄 친구가
이 지는 원래 다할 진자인데 모두라고 여기서 번역하는 거죠. 모두 시들 조자에 떨어질 영자예요. 시들 조자에 떨어질 영자. 그러니까 평생 사귄 것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리죠. 시들고 떨어졌으니까. 백발의 늙은 몸이 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영이라는 건 그림자와 연은 뭐뭐와 형체. 그림자와 형체만 보여주는. 백발의 늙은 몸이 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갈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왜 이게 재밌냐면 이게 본갈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만큼 왔어요? 보세요. 여기 이게 손숫자잖아. 이렇게 쓰면 이게 볼갈자라 진짜로. 어디만큼 왔을까 이게 보잖아요. 거기서 하여튼 그래서 백발의 늙은 몸은 늙은 몸 그림자만 마주보고 정신 동그라미 있어요. 이 정신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번역해요. 정신을 그냥 이건 그렇게 알았어요. 그야말로 고루 높은 누각 명월야 달 밝은 밤 해석되죠? 밝은 밤인데 피리적자예요. 피리적자 소리성자 쓸쓸할 첫자 애간장이 끊어질 단자 그 다음에 감자는 감이 감자예요. 감이 불감청할 때 감자는 감이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피리 소리가 쓸쓸하고 애간장이 끊어져서 감이 듣지를 못하는 피리 소리가 뭐라고요? 쓸쓸하고 애간장이 끊어져서 감이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귄 것이 다 죽어요. 옛날에 40세 정도만 되면 다 죽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백발의 늙은 몸 그림자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야말로 내가 높은 누각의 달 밝은 밤에 누군가가 피리 소리를 불어. 그럼 피리 소리가 처량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친구의 생각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쓰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건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한국에서 사필귀정이고요. 인과 응보, 응할 응자예요. 그러니까 원인 인자에 열매 과자, 응할 응자에 갚을 보자예요. 원인인 열매가 응하는 갚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인과 응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A+가 받잖아요.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책만 그냥 대충 읽었는데 A+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A+안 나오는 거예요. 받아서 열심히 그거는 따로 없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공부고요. 유비무한 갖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 갖출비자고 근심 한자. 유비무한 갖출비자 쓰러서의 근심 한자입니다. 유비무한 할 때. 이 정도 많이 들어보셨고 개과 천선. 이게 허물 과자고요. 옮길 천자예요. 옮길 천자. 허물을 옮겨서 착한 것으로 허물을 고쳐서 착한 것으로 옮긴다. 개과 천선. 이것도 많이 들어봤고 역지사지. 이때는 이걸 이지사지라고 이거 많이 쉬울 이자가 아니고 이때는 바꿀 역자예요. 그 다음에 지는 땅이라고 했지만 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입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지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한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검사들이 일을 재수체험한다 이야기 했나요? 검사들이 실제로 일을 재수체험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해? 이 재수의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 영어가 되게 철학적인 말인지 알려줘요. 이해하다가 영어를 뭐예요? 언더스탠드죠?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근데 왜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는지 봐요. 아래 서 있다는 거죠. 모르죠? 여기까지 몰랐죠.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래서 언더스탠드라니까. 여기는 이해하다 아래 서 있다는 뜻이라니까 진짜. 부자가 거지를 이해하려면 내가 거지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고 연결돼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촌철살인. 한치의 칼로 사람을 죽여.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촌철살 많이 들어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우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읽어볼게요. 눈물을 머금고 마속에 목을 베. 아끼는 신하를 법대로 처결하여 기강을 바로잡는 뜻이다. 제갈령은 평소 마속을 아꼈다. 그러나 제1차 국벌 때 마속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참패를 초래하자 눈물을 머금고 그의 목을 벤 데서 유래했다. 우참마속. 그 다음에 과전불납리. 과전불납리. 이 받칠 납자예요. 받칠 납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고칠 납으로 해석해요. 그 다음 리는 신발리자예요. 신발리. 그러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신지 않는다. 오해를 살만 이게 뭔 소리냐면 오이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오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거기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오이 따가는 것 같은 아니에요. 따가는 것 좀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마라. 과전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마라. 밑에 뭐 유래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자, 한자어의 부금. 자, 읽어보세요 이제. 개화 가사. 대동지. 그 다음에 주지주의, 농민소설, 가족사 소설, 실존주의, 혁명세대, 창가, 도시소설, 촌철살. 자, 21번. 자, 이제 보세요. 신문이나 잡지 따위 여러 나라의 뭐 소설로 나잖아요. 뭐예요? 연재소설. 신문에 연재됐다고 했잖아요. 298쪽에 5번을 보면 나와요. 298쪽 5번에 연재소설이라고 있어요. 298쪽 5번. 자, 신식 활판 인쇄기로 찍어 발행한 책으로 딱지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뭐죠? 딱지, 일명 딱지본이라고 부르죠. 예, 구활자. 옛날 활자본이에요. 구활자. 그 다음에 2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는데 사회주의적 지향을 드러내고 번역적 진보적 색채를 띤 문학의 조류 경향문학. 이거는 299쪽 13번에 나와요. 경향문학. 자, 민요라는 집단적 시 양식의 형태나 율격을 지향한 시로 20년대 동인지 시대의 미적 근대성이 남긴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남. 민요시. 여기 민요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예 문제 단서가 맞죠? 민요시. 문학은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근간을 두고 창작된 시로서 60년대 4.19 혁명 나오죠? 4.19 껍데기는 가라. 참여시. 이거 301쪽에 28번에 나와요. 301쪽에 28번.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22번 볼게요. 일은 반드시 순리를 따르게 된 하필 비정. 일은 반드시 순리를 따르게 된.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서 선한 데를 나간다. 대과 천선. 원인과 결과는 맞물려 있다. 인과 응복. 처지를 서로 바꿔 생각한다. 역지사지. 자, 밑에 거 이제 있는데 거기 이건 두 개만 보면 될 거예요. 아까 다 했던 건데 구유 용하자 이거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뒤에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쪽에 어디 있었죠? 구유 용하자 308쪽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한자 308쪽. 자, 여기서 구가 만약이라고 그랬죠. 만약이 있다면 용하자 나를 등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기월 이 기월이 이제 틀이 된 해니까 1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년 1분이다. 1년 1분이다. 그러니까 1년이면 기틀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 3년 유성 3년이면 이룬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약, 비, 환, 아, 친 이것도 아까 금방 했죠? 이거 308쪽 제일 마지막 한자. 마지막 한자. 자, 만일 빼앗아간 우리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싸움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불능이라고 나왔죠? 불능이. 그칠 이자예요. 불능이 할 때 이자는 보다 그칠 싸움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나온 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 한자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 써드릴게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달라요. 자, 이거는 몸기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이란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칠 이자로 쓰이게 돼요. 요거는 뱀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것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글자들은
어떤 동물과 이제 다 관련 있어. 동물. 이게 뱀사라고 했잖아요. 뱀사. 네. 맞죠? 이 뱀이에요, 뱀. 근데 뱀을 이거는 뭐냐? 뱀이 또아리를 뜬 모습. 뱀이 이게 또아리 뜬 모습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의미는 뭐냐면 뱀이 또아리 뜬 뱀을 뭐 칼로든 뭐 뭘로든 이렇게 여기 잘라버렸어. 그럼 얘는 이미 어때요? 이미 죽었겠죠. 뱀을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뱀과 관련이 있잖아요. 모르셨죠? 뱀사자와 옮기자와 이미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앞에 1장에서 보세요. 그 6페이지 나오잖아요. 6페이지에 거기 이제 근문 뭐 소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그 8페이지에 나오는 상형, 지사,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차냐, 상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고 부수 같은 경우도 이제 11쪽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뭐 신체와 관련된 거냐, 감각과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죠. 그 12쪽부터 17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이거는 무기와 관련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쓸 줄 몰라도 이거는 무기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다음 중 시공간과 관련된 부수가 아닌 것은 되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애운다고 딱 보면 첫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 이제 2장부터가 이제 필수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딱 나오면 이게 어떤 거다 이런 연습만 하시면 돼. 시험 보실 때. 그런 것들 쭉 해서 이제 뒤에 이제 한문으로 읽어보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엔 한문으로 읽어보기는 그냥 일진의 지름신의 강령이 맞죠. 그것까지 여러분 한번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그거 아니어도 거의 20문제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요런 그 주제별 고사성어 그다음에 여기 그 연습문제 풀 줄 알고 필수어휘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의 문법 조금씩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만 공부하면 뭐 충분히 어려워요. 뭐라고? 문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법이 좀 어렵죠. 왜 여러분 어렵냐면 여러분 한문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한문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한문도 문법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쓰러지는데 그 중에 몇 개씩만 저도 방송을 다 15분까지 들었는데 몇 개씩만 나와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이게 나오니까. 방송에 나온 게 그렇죠. 방송에 나온 게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겠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시 요약하면 앞에 부분만 잘 보세요. 앞에 부분 읽을 줄 알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떤 거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리고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자에서 찾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뭐 크게 뭐 어렵게 나오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이 책을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휴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로자에 달려서 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뭘 하냐면 그 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좀 할까요? 어떻게 소설 이해와 감상 좀 공부들 하셨나요? 현대 소설. 네, 현대 소설 이해. 그 현대 소설에 대해서 내가 좀 한두 번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게 낫겠죠. 글쓰기가 낫네요. 글쓰기요? 너무 어려워. 글쓰기가 글쓰기 되게 쉬운 과목인데. 쉬운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올까? 숙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알았어요. 글쓰기로 이제 글쓰기가 어렵네요. 다음 주에 글쓰기. 글쓰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